밥 먹고 나서 계산서가 나왔어. 테이블 위에 살짝 놓이는 그 순간. 슬쩍 눈치 보고 상대도 슬쩍 눈치 보고. 근데 아무도 안 잡아. 2초, 3초, 5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지지. 결국 네가 먼저 카드 꺼냈어.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해. 왜 내가 다 냈지? 오늘도. 아니면 반대로. 밥 먹다가 상대가 갑자기 우리 오늘 반반하자고 했어.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 거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뭔가 훅 빠지는 느낌. 이게 왜일까? 데이트 비용 문제 진짜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맞아? 자, 오늘 우리 이 얘기 제대로 파헤쳐보자.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데이트 비용 갈등은 처음부터 돈 싸움이 아니야. 돈은 그냥 표면이고 그 아래에 훨씬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어. 그리고 그 심리를 모르면 같은 싸움을 연애할 때마다 반복하게 돼.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대, 30대 미혼 남녀 422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어.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10명 중 8명, 정확히는 83.2%가 데이트 비용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적 있다고 답했거든. 거의 대부분이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남자랑 여자가 화나는 이유가 완전히 달랐어. 남자는 71.2%가 이렇게 답했어. 상대가 내가 더 내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 그리고 여자는 48.4%가 이렇게 답했어. 상대가 데이트 비용을 아끼려고만 해서.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른 언어로 경험하고 있는 거야. 남자는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에 상처받고 여자는 아낀다는 것에 상처받아. 이게 왜 그런지 알면 데이트 비용 갈등이 왜 그렇게 자주 터지는지 이해가 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심리학의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 1978년에 WALSTER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건데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관계에서 공정함을 느끼지 못하면 반드시 감정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거야. 공정함. 돈 액수가 아니라 공정함. 이 차이가 엄청 중요해.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 스프레커라는 심리학자가 2001년에 진행한 연구에서 관계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만족도가 60%더 높고 헌신도가 50%더 높았어. 그리고 평균적으로 관계가 30%더 오래 지속됐어. 공정하다는 느낌 하나가 이 정도 차이를 만들어.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공정함은 5대5가 아니야. 공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공정함은 내가 넣은 만큼 돌려받는다는 주관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7을 내도 여자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서로 느끼면 공정하게 느낄 수 있어. 반대로 5대5로 딱 나눠도 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맞춰야 하지? 하는 느낌이 들면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러면 남자는 왜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미 여자도 다 일하는 시대인데. 맞아, 이건 진짜 논쟁적인 부분이야. 그런데 심리학이랑 진화심리학이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수십 년 연구를 통해서 여성이 파트너를 선택할 때 자원 제공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걸 밝혔어. 이건 문화권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패턴이야. 남성이 자원을 제공하는 것, 즉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헌신과 능력의 신호로 오래전부터 작동해 왔거든. 수만 년의 진화가 그렇게 프로그래밍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성이 데이트 비용을 기대하는 건 단순히 돈이 탐나서가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헌신할 의향이 있는가를 읽는 신호로 작동하는 거야. 의식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어. 하지만 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 반대로 남성 입장에서는 어때? 남성이 데이트 비용에 화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자체가 아니라 당연히 여긴다는 느낌이야. 내가 노력하고 투자하는데 상대가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거기에 있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무감각이잖아. 그 무감각이 상처가 돼. 사실 이건 돈이 아니라 존중의 문제야. 남성이 원하는 건 당신이 내 노력을 봐줬으면 좋겠다, 고마워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여성이 원하는 건 당신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욕구가 언어는 달라도 뿌리는 같아. 존중받고 싶다는 거야. 자, 봐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 2006년 스태퍼드와 커네리가 200쌍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관계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커플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어.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야. 자기가 더 이득을 보고 있다고 느끼는 커플, 즉 덜 내고 더 받는다고 느끼는 쪽도 꽤 만족도가 높았어. 근데 자기가 더 손해보고 있다고 느끼는 쪽은 만족도가 확 떨어졌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만 주고 있다는 느낌이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눌까? 앞에서 말한 설문 기준으로 보면 데이트 비용 분담 비율이 6대4인 커플이 36.7%로 가장 많았어. 7대3이 28%, 5대5가 13.3%였어. 대부분의 커플이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분담하고 있는 거지. 문제는 그 비율이 아니라 그 비율이 합의됐느냐 안 됐느냐야.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흘러가다 보면 한쪽은 이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왜 내가 매번 이걸 내야 하지라고 생각하게 돼. 이 인식의 차이가 쌓이면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산서 하나가 폭탄이 돼버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데이트 비용 갈등이 가장 폭발하는 타이밍이 따로 있어. 바로 관계가 루틴화되는 시점이야. 연애 초반에는 서로 신경 쓰고 고마워하고 맞춰주려고 해. 근데 관계가 익숙해지면 감사함이 당연함으로 바뀌기 시작해.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불러. 쾌락 적응이 뭐냐면 좋은 게 반복되면 그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야. 처음엔 커피 한 잔 사줘도 감동이었는데 10번 사주면 안 사주는 게 이상한 게 돼. 데이트 비용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고마웠던 게 어느새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충족 안 되면 섭섭함이 돼.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겹쳐. 바로 불공정 지각의 비대칭이야. 내가 주는 건 크게 느껴지고 내가 받는 건 작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 이건 인간이 가진 인지적 특성이야. 내 희생은 잘 보이는데 상대의 희생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둘 다 내가 더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가능해. 그리고 둘 다 틀린 게 아니야. 각자의 주관적 경험에서는 맞는 말이거든. 그럼 데이트 비용 갈등이 심해지면 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24년에 나온 연구에서 3,000쌍의 커플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지속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5년 내 이별 가능성이 40% 높았어. 그냥 불만이 쌓이는 게 아니라 관계 자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거야. 그리고 이게 돈 싸움이 아니라 존중 싸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실제로 데이트 비용 때문에 다퉜다고 한 커플들을 심층 인터뷰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해. 돈이 아깝다기보다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았어. 감사한 마음이 없어 보여서 상처받았어. 돈은 그냥 그 감정을 촉발하는 방아쇠였을 뿐이야.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데이트 비용 얘기를 꺼내는 게 창피하거나 속물처럼 보일까봐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야. 말 안 하고 참으면 그 억울함이 다른 방식으로 터져. 갑자기 작은 거에 짜증내거나 이유 없이 차갑게 대하거나 어느 날 폭발하거나. 차라리 처음부터 말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자 봐봐, 여기서 남녀가 또 다르게 작동해. 많은 남성은 이 불만을 직접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드러내. 점점 지갑 꺼내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비싼 데를 피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반반 하자고 말하는 거야.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갑작스러워. 사전 맥락 없이 행동이 바뀌니까 왜 바뀐 건지 모르고 당황하거나 섭섭해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 갑자기 비용을 줄이는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아, 나한테 마음이 식었구나. 나를 덜 좋아하는 건가로 읽혀. 돈의 감소가 관심의 감소로 오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큰 갈등이 터지는 거지.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는데 돈 때문에 감정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하나야. 명시적인 대화. 우리 데이트 비용 어떻게 할까? 라고 직접 물어보는 거. 이게 낭만을 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반대야. 이 대화 하나가 수십 번의 감정 싸움을 예방해줘. 여기서 중요한 건 대화의 타이밍이야. 싸우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쌓이기 전에 해야 해. 그리고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는 방식으로 말해야 해. 왜 당신은 돈을 안 내가 아니라 내가 매번 더 내다 보니 가끔 솔직히 좀 부담스럽더라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럼. 이게 훨씬 덜 방어적이고 대화가 열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데이트 비용 갈등을 잘 해결하는 커플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야. 이 불편한 주제를 둘이 함께 꺼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신뢰를 쌓아.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고 함께 해결해봤다는 경험이 이 사람이랑 뭐든 얘기할 수 있겠다는 안정감으로 이어지거든.
결국 데이트 비용 갈등의 진짜 정체는 이거야. 나는 이 관계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불안이 돈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얘기만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돼. 그 아래에 있는 나를 소중히 여겨줘라는 욕구를 서로 알아봐줘야 해.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누가 내야 해? 솔직히 심리학적으로 정해진 답은 없어. 중요한 건 비율이 아니라 과정이야. 둘이 대화해서 합의한 방식이면 그게 5대5든 8대2든 상관없어. 핵심은 이 방식이 우리 둘 다 공정하다고 느끼는가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꼭 말하고 싶어. 데이트 비용을 누가 더 내느냐보다 내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해. 상대가 계산서를 잡았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현 하나가 불만 10개를 녹여.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어. 근데 오랜 연애에서 그 당연한 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줘. 너가 눌러주는 게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돼. 다음 시간에도 진짜 재밌는 심리 이야기로 돌아올게.